으로 제236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결정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 부모 가정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부터는 제6조까지는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지원 중단,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2호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동의 원활한 양육 지원, 청소년 산모의 안정적인 출산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52호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등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부모의 가정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슬리 신청해 주시고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이관우 의원입니다. 일단 복지국장님 이렇게 저희 부서로 와서 막중한 일을 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내주신 우리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정말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그 집행기관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우리 일단은 그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충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파악한 대충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부모 가정이. 지금 저희 시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추출이 안 돼서 저희 이제 민원과랑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청소년 부모가 양 부모가 다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 또 자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의 보호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도출을 했었는데 그때 95명이었었거든요. 작년 7월에.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는 그 아동 수당 대상자로 확인해서 저희가 추출한 근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조금만 노력만 기울인다면 우리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연령 나이를 추산을 해서 파악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생각외로 지금 뭐 이렇게 파악된 거로 보면 많지는 않네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임신에 대한 부분에는 또 파악이 어떻게 될 건지도 또 상당히 좀 궁금하고. 임신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그런 단계라서 파악은 안 했지만 아마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나는 그 실태 파악이 상당히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해할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좀 우려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지원을 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 교육 지원, 뭐 청소년 뭐 부모의 취업 지원, 자녀의 양육 교육 지원 여기 나온 걸 보면 한 6개 항목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중복 지원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의원님 지금은 저희가 그 세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조례에 담았지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건 아직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구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이제 시차를 갖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안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 이런 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면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만 이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을 해주는데 그 생활 수준 정도라 그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뭐 계층을 따지지 않고 현재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국비 사업으로 청소년 부모에 대한 뭐 아동 양육 수당이라든가 또 뭐 검정고시 학습 지원비라든가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 이런 거를 기준 중위소득 청소년 부모인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60%를 해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입안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상임법에서는 이게 좀 이거하고
저 근거된 관련이 깊은 저기 지원 사업은 없나요? 지원법은?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서 중복되는 지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는 만약 저희가 예. 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예예. 상위법하고 여거하고 뭐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물론 거죠. 생활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저희 상위법에도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뭐 중복되지 않게 이제 사업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돼서 지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아직 판단은 안 됐는데 좀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례안 검토해줘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택시 보면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봤는데 청소년 인권,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요. 청년 기본 조례가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고요.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이나 청소년을 위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이제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상태고 약 지금 그 아동수당을 받는 인원으로 해서 약 한 90명대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인원에서 이제 중위소득 65%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대상자는 극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극히 미비하지만 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왜 그분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자 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땐 조금 더 뭐 권장하고 장려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 부모를 그분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최선자 의원님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에서 그 이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죠.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사실은 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평택시 현안에 맞춰서 꼼꼼하게 체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가 궁금해서 제가 좀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2020년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아동 그 양육비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중위소득 아까 65%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60%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소년 부모에게 6개월간 약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해준 게 이제 여기서 제가 든 궁금증이 이게 이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시행 제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체 9월 말 현재 그 608가구에서 1,712명이 대상자였는데 그 수혜자를 받으신 분은 313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몰라서 두 번째는 알더라도 어떤 그 청구해야 되는 그 어려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액수가 적어서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제 뭐 통과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고민을 하고 조례가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지원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타 시군구나 경기도에서 이거를 2년 전, 3년 전에 지원을 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평택시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정말 지원이 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말 생활 밀착형이 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따지고 지원 근거를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공부도 병행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일터를 잡고 싶은데 다양한 이제 그 일터가 없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 부모가 됐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감정들은 제각각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 부담감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에도 함께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서 요점은 조금 더 어떤 인식 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받아야 될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업 능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빈곤 가정으로 조금 추락하지 않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거는 아마 그 부분일 거예요. 빈곤 가정으로 추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마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서 좀 촘촘하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시행 일자. 네? 언제? 공포한 날부터잖아요. 공포가 언제쯤 됩니까? 예를 들면. 통과돼서 네? 상임위 통과돼서 마지막 회기 때 그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좋은 조례지만은 다른 또 타 법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평택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좀 상당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만 만들었다 해서 이게 홍보니 어떤 현황 파악이니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현재는 부족하다. 이런 좀 판단이 좀 내려져서 이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사실상 준비 기간 좀 필요해야 되는데 조례만 덥석 만들어 놓고 준비를 시작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나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의 세부적인 규정들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